메시의 라스트 댄스. 그는 춤을 출 수 있을 것인가? 2006년 18살의 메시입니다. 이때 당시에 월드컵에 데뷔를 했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와 함께 월드컵에 나가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득점을 하지 못했고요. 또다시 독일에게 연장전에서 개체한테 골을 실점하며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인생에 있어서 독일이란 진짜 미운 존재일 것 같아요. 1대0으로 이기며 브라질을 이기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었고요. 2022년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춤을 출 수 있을 것인가? 메시의 라스트 댄스. 2006년 18살의 메시입니다. 이때 당시에 월드컵에 데뷔를 했습니다. 세르비아 상대로 교체로 들어왔고요. 74분에 어시스트를 하며 6대0 승리에 기여를 하게 됐어요. 이 월드컵에서 8강에서 아르헨티나는 독일에게 지면서 떨어졌습니다. 2010년에는 22살의 메시 감독 디에고 마라도나와 함께 월드컵에 나가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득점을 하지 못했고요. 내려와서 연기를 해준 역할을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8강에서 또다시 독일을 만나게 되며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고요. 월드컵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아르헨티나 팬들로부터 대표팀에 오면 보여주지 못한다. 메시는 클럽용이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거 아니면 안 된다. 얘는 대표팀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굉장히 메시가 불편해했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메시는 달랐습니다. 지난 두 개의 월드컵에 나올 때와는 위상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고트라고 불리기 시작하였고요. 4개의 발릉도어를 이겼고요. 주장으로서 월드컵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폼을 유지하던 메시는 4골 1어시를 기록하며 1990년 이후로 처음으로 아르헨티나가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었으나 또다시 독일에게 연장전에서 개체한테 골을 실점하며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월드컵 현재까지 3번의 월드컵 연속 독일. 이 정도면 진짜 독일이 미울 것 같아. 진짜 독일이 개 미울 것 같아. 메시의 월드컵 인생에 있어서 독일이란 진짜 미운 존재일 것 같아. 다행히도 이번 월드컵에 독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메시 월드컵에 나오기 전에 일단 15년 16년 연속으로 코파 아메리카에서 칠레에게 지면서 우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메시의 대표팀 커리어는 우승과 거리가 멀다. 얘는 대표팀과는 절대 우승을 못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대표팀을 은퇴하는 이제 썰까지 돌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은퇴를 했다라고 들었어요. 은퇴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나 더 이상 아르헨티나에서 못 뛰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곰곰이 고민을 해본 결과 나는 아직 아르헨티나를 너무 사랑하며 아르헨티나 유니폼은 내게 아직도 너무 멋지다. 아르헨티나 유니폼은 나에게 너무 큰 자부심을 가져다 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번복을 하며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러시아 월드컵 어땠습니까? 프랑스를 16강에 만나면서 또다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굉장히 슬퍼 보이죠? 그리고 나서 2021년 월드컵 직전 작년 2021년에 코파 아메리카에서 드디어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고 1대0으로 이기며 브라질을 이기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었고요. 2022년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라스트 댄스인 이번 월드컵이죠. 호날두, 티아고 실바, 네이마르, 모드리치, 메시 등 굉장히 많은 선수들의 라스트 댄스입니다. 네, 다 가고 모드리치와 메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난 대회에서는 결승전까지 갔던 크로아티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번 월드컵 사우디한테 2대1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이번에도 아르헨티나의 자리는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근데 분위기를 역전하면서 기적까지 4강까지 올라왔고요. 우승까지 현재 2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냉정하게 봤을 때 현재 메시의 라스트 댄스, 아르헨티나의 미드필드진이 너무 약해 보입니다. 물론 엔조의 엄청난 활약과 함께 메시가 4골 2어시를 하면서 오늘 이제 크로아티아전을 앞두고 있긴 한데, 이 모드리치의 라스트 댄스,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행복한 댄스를 추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드필드진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파울, 맥알리스터, 그다음에 엔조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 미드필드진, 이 미드필드진이 전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과연 가능할까? 과연 뚫을 수 있을까? 과연 크로아티아를 이길 수 있을까? 바드리오를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크로아티아랑 경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2018년도에 크로아티아랑 아르헨티나랑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크로아티아가 3대0으로 이겼고요. 2014년도에는 아르헨티나가 2대1로 크로아티아를 이겼고, 2006년도에는 크로아티아가 3대1
2대2로 아르헨티나를 이겼습니다. 1998년도에는 아르헨티나가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재밌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과연 누가 이길지, 이번 경기를 누가 이기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 이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월드컵 트로피와 함께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라우즈 심판, 콰트로 치즈버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딴 심판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경기 때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딴 심판이 이렇게 큰 경기에서 주심을 할 수 있냐, 메시가 피파한테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발언을 하잖아요. 선수가 징계를 먹어야 정상입니다. 선수가 징계를 먹어야 정상인데 심판을 집에 보냈어. 꽈트로 치즈버거 라우즈를 집에 보낸 피파입니다. 레알 메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피파가 밀어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날 나는 메시가 이 심판 판정, 네덜란드 대 아르헨티나 경기에서 이 라우즈 심판 은근히 메시 편 들었거든. 은근히 이때 아르헨티나 편 들었어. 나는 절대로 네덜란드 편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굉장히 아르헨티나 편을 더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메시가 이렇게까지 화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메시 편을 들었고, 또 포르투갈 경기 때 어떤 게 있었죠? 포르투갈 경기 때 경기가 끝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페페,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메시가 심판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나니까 우리 경기에 아르헨티나 주심이 들어온다. 피파가 메시가 우승하길 원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그래도 좀 신사답게 행동을 하는 편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엄청나게 항의를 했어요. 그거에 있어서. 얘는 약간 열심히 축구하는 느낌이고 이런 거에 잘 휩쓸리지 않잖아. 메뉴에서 뛰는 것만 봐도.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심판 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 월드컵 보면 잉글랜드전에서도 그랬어. 음바페한테 주는 파울은 사카한테 안 주고. 약간 심판들이 조금 경기를 망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메시의 라스트 댄스, 심판을 집에 보내는 메시,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시의 스탯, 아르헨티나의 스탯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득점 같은 경우에는 메시가 현재 4골로 1등을 하고 있고요. 알바레즈가 2골, 맥칼리스터, 엔조, 그 다음에 몰리나가 1골씩 넣었고요. 슈팅 같은 경우에도 메시가 23개, 압도적인 걸 볼 수 있죠. 라우트로가 10개고 알바레즈가 9개인데 메시가 23개를 하면서 확실히 아르헨티나에서는 메시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도움도 현재 메시가 2개, 그 다음에 드리블 성공 같은 경우도 메시가 제일 높고요. 유슈팅 같은 경우도 메시가 제일 높고, 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메시가 제일 높습니다. 혼자 진짜 다 해먹고 있어요. 진짜 혼자서 아르헨티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경기 때 바날이 그런 말을 했었죠. 메시만 잡으면 된다, 메시만 꽉 잡아놓으면 얘네 할 수 있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골이 들어간 다음에 메시가 바로 바날 앞에 가서 요거 했었죠. 바로 그냥 메시가 가가지고 바날한테 세레모니 하는 그런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나왔는데, 브루조고비치랑 코바치치랑 모드리치의 이 3명의 트라이앵글 라인을 과연 이 아르헨티나의 미드필더들이 견뎌낼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일단 궁금해져 보이고요. 메시의 또 다른 이제 스탯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장거리 패스 평균 1.1인데 5.2, 중거리 패스 4.5인데 15.6, 단거리 패스 11.6인데 28.6, 이걸 보여주면서 그냥 압도적인 월드컵, 메시의 중심인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메시 중심적인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르헨티나 대 크로아티아 경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크로아티아가 폴란드라든가 모로코랑은 완전히 다른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점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밀릴 것 같지는 않으나, 심판들이 모드리치 편도 잘 들어주거든. 모드리치도 충분히 경고를 많이 받았어야 됐는데 은근히 모드리치도 카드를 안 받아. 그래서 진짜 이번 경기에서는 심판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 거기에 경기가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거기에 경기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